그리고요. 예고해 드렸죠. 지금 누리호 발사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지금 6시 24분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 연결됐는데요. 현장에 지금 유승호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상황 좀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등성이 넘어 발사대 누리호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 대기 중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50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후 6시 24분에 누리호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발사를 3시간 앞둔 오후 3시쯤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결국 발사가 취소됐는데요. 즉시 조사에 나선 연구진들은 발사대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 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인 PLC에서 명령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파악했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5시쯤 6번의 반복 시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정한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누리호는 연료와 산화제 충전 작업을 모두 마친 뒤 오후 5시 37분쯤 기립 장치를 모두 철수하고 방금 전 발사 관제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발사 자동 운용 PLO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지난 2차례 발사 못지않게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이번 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애초 계획보다 하루가 미뤄진 만큼 이번에는 꼭 발사에 성공하길 바란다는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일대는 취재진을 비롯한 일부 허용된 인원을 제외하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안전을 위해 발사대 반경 3km 이내 바다와 도로 등 모든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발사대에서 약 17km 정도 떨어진 우주발사 전망대나 인근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등에서 발사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 오늘 이게 3차 발사인데요. 이 3차 발사에서 눈여겨볼 점들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난 2차 발사까지 연습이었다면 이번 3차 발사는 실전입니다.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 등이 실렸던 지난 2차 발사와는 달리 이번 3차 발사에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됐습니다. 탑재 위성들은 발사 783초 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부터 20초마다 차례대로 분리됩니다. 고도 700km까지 비행했던 지난 2차 발사와 달리 목표 궤도도 고도 550km로 낮아졌습니다. 연구진들은 태양 전지가 탑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임무 수행에 많은 전력을 소모해 항상 햇빛을 받는 태양 동기 궤도에 위성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지난해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3차 발사 전반에 걸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자, 예정된 발사 시각이 오후 6시 24분입니다. 지금 2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좀 뭐 내용도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기다려 보고요. 오늘 좀 특별히 전문가 좀 모셨는데요.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 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요. 과거에 기억하는 게 나로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엔 누리호거든요. 네. 나로호와 누리호.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까? 네, 사실 뭐 나로 누리호를 쉽게 비유를 들자면 둘 다 로켓 발사차인데 예. 택배 기사님이라고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럼 기사님들이 당연히 택배를 가지고 다니겠죠. 예. 그 택배가 이제 나로 누리호에 실려 있는 위성이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로 같은 경우는 예. 이 발사체가 1단, 2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단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택배 기사님을 썼다 좀.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가 다 만든 게 아니다. 그렇죠. 오.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예.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술을 만들어 보자 예. 한 게 누리호고요. 오. 1차, 2차 발사를 성공했고 이제 3차 실용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한 거다. 이 그렇죠. 이 뜻이군요. 그러면. 발사체 자체도 이게 37만여 개의 부품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뚝딱뚝딱 우리 기술진들이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죠. 알겠어요. 지금 보면은요 기립 상태에서 한 누리호 1분 발사 남았거든요. 1분 뭔가 좀 전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일단 뭐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윤경호 소장님 좀 계신데요. 누리호 지금 3차 발사거든요. 그럼 앞서 1차, 2차가 있는데 1차와 3차 차이점은 결정적으로 뭐가 있나요? 아까 기자가 리포트 하는데 딱 들어있대요. 1, 예. 2차는 연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용입니다. 실용의 핵심은 실려있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여러 가지 용도로 예. 활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구 관측 성능, 뭐 레이더의 예.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데이터의 예. 성능 확인 뭐 이런 건데 예.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위성, 실용적으로 쓰이는 위성이 지금 저기에 실려 있고 예. 나머지 또 천문연구원에서 만든 예. 군지 위성 뭐 이것도 알겠습니다. 같이 실려 있고. 자,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7초, 7, 10, 6초, 9, 5, 5, 4, 4, 3, 3, 2, 2, 엔진 점화, 점화됐습니다. 이륙. 어제 발사되었습니다. 하루가 연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순탄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누리호의 모습입니다. 예, 아니라 이 하염이 3,400도로 뜨겁기 때문에 예. 저게 역류하면 누리호가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초당 1.8톤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아, 그럼 수증기인가요? 저거? 수증기입니다. 아. 일종의 이제 밥솥에서 연기가 흰 수지가 나오는 너무 거랑 같은 뜨거우니까 물을 그냥 순식간에 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 모습이 지금 하얀 연기처럼 보였어요. 정상. 아, 지금 보시면요, 지금까지 뭐 잘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요. 자, 일단 저 모습이 계속 나올 텐데, 자, 이선호 저 커뮤니케이터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발사 시간이요, 6시 24분이에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2차 때는 오후 4시에 했더군요. 근데 네, 지금은 맞습니다. 시간이 좀 달라졌거든요. 네네. 6시 24분. 이게 저녁 무렵이잖아요.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간이요? 네, 사실 여기서 위성들이 8기가 탑재돼 있는데 예. 주 탑재체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태양 전지를 지금 넣었고요. 예. 그래서 태양빛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발사를 해야 태양빛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대 발사를 해야만 계속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그럼 우주로 나갔을 때 그 궤도에서 태양빛을 받기 좋은 시간이 지금이다. 그렇죠. 쉽게 비유 들자면 이게 태양이고 제가 얼굴이면은 예, 만약에 이렇게 돌면은 뒤통수에 가면은 햇빛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햇빛이 계속 받으니까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햇빛이 있는 가운데 거의 원을 그리면서 도는 형태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황혼 발사, 뭐 황혼궤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여명 황혼 궤도를 돌고 있다. 근데 2차 때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감안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는 시험 발사니까 그런 건 신경을 안 쓴 거네요. 그러면. 뭐 안 썼다기보다는 거기에도 미니 위성, 큐브 위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예.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번은 이 주 탑재 위성 자체의 목적이 햇빛을 많이 받아야 아. 전력 그 감당이 가능해서 여명 황혼 궤도를 돌 계획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지금 8개의 위성 그 중에서 지금 차세대 소형 위성이 가장 주 위성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위성이 궤도에 올라간다면 역할이 뭡니까, 이 위성은요? 사실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예. 이 SAR이라는 이 그 지형을 관측하는 마이크로파를 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 지형을 관측할 수 있고 이 마이크로파의 장점은 구름이 많아도 그걸 뚫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지형 관측이 가능하고 근데 누리호 탑재체의 중량이 1,500kg까지 실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주 탑재체 위성이 180kg밖에 안 돼요.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택배 배송하면 묶음 배송 있는 것처럼 예. 아 이거 무게가 좀 남으니까 혹시 위성 더 실을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아. 그래서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약 7개의 위성을 더 추가로 받아서 이제 좀 더 작은 큐브 위성들이 함께 올라간다. 그런 이제 소형인데 같이 그냥 딸려가는 거네요, 이번에는요. 그렇죠. 주 목적은 아니었지만. 네, 묶음 배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 누리호가 우주 공간으로 가서 뭐 여러 단계를 거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위성을 이른바 사출이라 그러나요? 예, 밖으로 맞습니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순서대로 또 8개가 차례대로 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위성 사출 자체가 예. 약 108초 정도 되면은 예. 이제 그 783초에 첫 번째 주 탑재 위성이 사출이 되고요. 예. 그 후 20초 간격으로 남은 7개의 위성들이 차례대로 사출이 된다. 아,
과거에 보니까 그때 무슨 페어링이라고 해서 그게 덮개가 잘 열려야 되는데 그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아마 그런 과정까지 다 거쳐서 8개가 모두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순간 그게 좀 알려지겠죠. 일단 우주로 좀 나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성공 여부는 최종적으로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이선호 선수. 성공 여부 같은 경우는 일단 체중 다 이렇게 사출이 되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18분 사이고요. 그리고 최종 성공 여부는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예.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오. 이것 또한 대략적인 성공 여부고 내일 오전쯤이 돼야 완벽하게 성공이 됐는지 안 했는지는 교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완벽한 건 내일까지 기다려보지만 일단 발사관리회의 설명은요. 7시 50분 경이면 성공 여부 자체는 좀 확인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윤경호 소장님. 어제 사실은 우리가 원래 발사 예정이었고요. 하루가 여기서 오늘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 전날부터 그리고 어제 아침 오후까지 일본에서도 이제 보도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의 이 네티즌들, 일본 국민들을 할 수 있죠. 일부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약간 관심이요. 뭐가 이렇게 긍정적 관심이 아니라 한번 지켜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의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일본도 관심이 좀 많은 건가요, 그럼? 글쎄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7번째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EU 그리고 나서는 중국, 일본, 예. 인도. 이렇게가 이미 성공을 했어요. 자체 예. 발사체를 가지고 예. 위성을 탑재해서 우주에 쏘아 올린 나라가. 근데 일본은 이미 이 2000년대 초반부터 발사체를 가지고 날려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지난 3월 초에 일본이 그동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형 발사체, 예. 그러니까 H3 로켓, 예. 이거를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도 정부 공식 기구 예. JX 작사 뭐 이 같이 손을 잡고 시도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발사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에 여기에 무려 우리 돈으로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 시도를 한 건데 이제 일본은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보다 자체 발사체 날려보내는 거에 성공을 했는데 한참 전에 이미 성공을 예, 했잖아요. 이런 여러 시도 끝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 X처럼 예. 민간으로 이 기술을 넘겨줘서 오. 이게 이제 실용화될 수 있는 상용화될 수 있는 예. 단계로 일본은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차질을 빚게 된 거에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자체 발사체 시험이 성공하느냐 예. 이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 관심의 끝에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 한국이 성공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일부 일본의 네티즌들의 좀 시기 어린 얘기가 실패를 뭐 기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뭐 약간 견제를 하는 건가요? 뭐 불편한 건가요? 뭐 성공하면 뭐 좋긴 한데 뭐 약간 말은 못 하겠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잠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저런 걸 우주 발사체 성공을 했고요. 이미 민간 쪽의 기술들이 가서 뭐가 좀 진행 중인 건데 이선호 커뮤니케이터. 만약에 오늘 이게 크게 성공을 한다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 발사체를 올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쓰는 위성을 우리가 원할 때 올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을 쏘고 그러곤 했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다누리 우리 건 탐사선도 우리가 해결된다는 네네.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이른바 산업화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것도 우리가 좀 올려줄게. 네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 걸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 누리호 발사 자체가 예.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6차 발사까지 지금 2027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사를 하냐 어.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발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 대외적으로 우리가 6번, 7번 발사해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예. 다른 국가에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위성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수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택배 기사 비유를 들어줬었는데 예. 단순히 옆집에 배송하는 게 아니고 이 위성을 우주에 가져다 놓는 임무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 까다로운 임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예. 이 다른 나라의 위성을 쏘아 올려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의 예.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른바 이제 국가,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 발사체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지금 발사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얼마나 좀 걸릴까요? 참 우리 정부가 저는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애초에 초기 단계부터 뭐 로켓을 만들 때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누리호의 제품을 만들 때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3차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이 참여를 했고 앞으로 4차부터는 완전히 일임을 해서 예. 하나라는 기업에서 이런 누리호를 전담을 해서 오. 발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기업도 점점 확대를 해서 마치 미국에서 이제 스페이스X나 예. 아니면은 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을 예. 우리나라에서도 양산을 해서 좀 더 이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 들어온 게 있으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민간 기업 발사 과정에서 첫 참여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다른 속보도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 누리호 고도 지금 500km를 통과했다. 시시각각 지금 좀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중간에 화면에 보면은요. 누리호 자체에서 보이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장면은 요거는 가상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렇게 단분리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위성 8개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 사출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네네. 최종 목표 고도가 550km라서 거의 다 왔네요, 지금 다 지금요. 왔고요. 약 3분 정도 뒤면은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처음으로 이제 그 사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큰 목적인 차세대 이단의 소형위성 2호. 이걸 정상 궤도에 올린다면 일단은 절반은 성공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사실 주 목적 자체가 차세대 소형 위성의 성능 검증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성공해도 거의 저는 95% 성공했다라고 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산림 해양 관측 영상 등 이런 수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 한국형 발사 성공한다면 전 세계 7번째로 이제 우주 발사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한 나라가 된다는데 궁금해지는 건요. 그럼 7번째잖아요. 앞에 6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는 기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뭐 북한이랑 또 비교를 하지만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ICBM이라 그래서 예. 사실 미사일이랑 로켓은 한 끗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 끝에 무기가 달려 있으면은 미사일이고 오. 그 끝에 위성이나 또는 우주 비행사 타면은 예. 발사체 로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ICBM이라 그래서 주로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발사를 하는데 예. 이 로켓 같은 경우는 추진 방식에 따라서 고체 연료를 쓰냐 액체 연료를 쓰냐로 나뉠 수 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를 주로 썼습니다. 오. 누리호도 액체 연료를 성공을 했고요. 예. 근데 2020년 7월에 이 미사일 지침 개정이 개정되면서 예. 고체 연료도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가 고체 연료 기반의 로켓도 이제 올해 초였죠. 예. 2단, 3단, 4단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액체 로켓, 고체 로켓 모두 지금 성공적으로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 6나라에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주 강국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호 수사님, 좀 말씀하셨지만 우주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 한 끗 차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상업적인 목적 또는 예. 뭐 지구나 지구의 기후 변화 또는 재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예. 관측 목적의 위성 또 예. 지도 제작 거기에 이제 군사용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잖아요. 예. 북한은 무기로서의 미사일 거기에 이제 우리 이 소장님 말씀처럼 탑재가 무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의 위성을 실어서 쏘아 올리는 거 예. 이거에만 지금 국한해서 하는 거니까 예.
엄밀히 다르지만요. 우리가 이번에 오늘 만약에 누리호에 성공을 하면 북한이 곧 군사 목적의 위성 1호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예.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발사체 기술은 어떤 목적이냐의 차이이지만 예. 거기에 실리는 위성 이게 이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핵심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경쟁과 연구에 돌입했죠. 예. 이미 언급하셨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신기원을 연 거는 2015년에 예. 재활용 로켓 이걸 성공함으로써 그러네요. 완전히 신기원을 그럼 열었잖아요. 굉장한 비용 절감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의 뭐 블루오리진 같은 데도 예. 더 쫓아왔고 이후에서는 아리언 스페이스 같은 이런 전문 기업들이 이미 아마 쏘아 올린 게 200회를 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로켓을 활용해서 지구에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성공을 한다면 예. 이걸 타고 얼마든지 우주 여행을 인간이 할 수 있지 않나 예. 이런 기대까지도 지금 가능하니까요. 예. 결국은 발사체 기술과 위성 이 두 개가 결합되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주 여행이나 아니면 우주에서의 예. 정거장에서의 뭐 자유로운 도킹 예. 이런 것들에 다 연결되는 지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했던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단계 예. 이걸 위한 기술이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큐브 위성도 순차적으로 분리 진행 중이다. 네. 자, 그렇다면은 큐브 위성이 분리 주면 이미 우리가 가장 주목적인 위성이 이미 나왔다는 건가요? 네네. 지금 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같고요. 지금? 예. 주 탑재 위성뿐만 아니라 7개의 큐브 위성도 지금 제대로 분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예. 한 지금 것 차례대로 같고요. 지금 나가고 있다고 지금 설명이 네, 되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너무 저는 뿌듯하고 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 누리호 기술도 예. 이 재활용을 염두엔 기술이거든요. 아. 그래서 75톤급 추력의 엔진 4개를 묶어서 이걸 클러스터링 기술이라 그러는데 예. 이거 4개를 다 키면 올라가지만 뭐 2개 정도만 키면 재진입을 하는데 용이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링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뿐만 아니라 100톤급 추력도 엔진도 지금 만들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속보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큐브 7번 위성 7번 분리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지금 뭔가. 네. 그러면 하나 남았네요. 8개니까 지금요. 네, 20초 간격으로 이제 사출이 되니까 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요. 도시만 성공한다면은 예. 완벽한 성공이겠죠. 지금 7%까지 갔어요. 하나 남았는데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발사 순간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처음에 아까 발사 카운트다운 들어가서요. 이제 엔진이 점화가 되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간 겁니까 지금요? 그거 좀 하나씩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 발사를 했을 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톤급의 추력을 가진 엔진 4개가 예. 300톤의 추력을 내서 올립니다. 근데 누리호 중량이 한 200톤 정도 되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추력이 여유가 되고요. 있는 거네요. 네, 힘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발사가 되고 약 한 2분 정도가 지나면 1단 연료가 다 쓰기 때문에 예. 이거를 떨어뜨립니다. 일단 그냥 우주 발사체 1단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떨어져 이제 해상에 떨어지고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로켓의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예. 좀 더 작은 추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2단에선 75톤급 엔진 하나가 달려 있거든요. 예. 그거 하나만 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추력이 되고요. 예. 그래서 2단이 발사가 되면은 약 발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234초가 지나면은 예. 그때가 되면은 페어링이 먼저 분리가 됩니다. 오. 그 페어링이라는 거는 그 위성을 싣고 있는 그 공간의 덮개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택배로 치면 포장을 미리 뜯는 거죠. 아, 포장을 이제 위에 덮개 열려서 포장을 다 뜯어놓은 상태로. 네. 예. 거기서는 공기량이 희박하기 때문에 예. 페어링을 분리해도 크게 위험이 없어서 아. 먼저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약 258초가 지나면 2단이 분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2단이 분리가 된 이후에는 약 7톤급의 추력을 가진 3단이 재점화되면서 올라가면서 마지막 비행 고도 550km까지 올라가고요. 예. 그때가 되면은 방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주 탑재 위성이 먼저 분리가 되고 예. 그 후에 20초로 순차적으로 이제 큐브 위성들이 7개가 지금 사출이 되는 걸로 그렇다면은 지금 저 발사체 로켓이 3단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단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단 로켓, 뭐 3단 로켓, 4단 로켓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까? 보통 단을 나눌수록 좀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고 예. 사실 우리가 단이 너무 부족하면은 이 무거운 단을 끌고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 중간- 지점까지 2단이라 그러면은 2개로만.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보통 발사체 같은 경우는 3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 나로 같은 경우는 이제 2단이었지만 이번 누리호는 이제 3단 발사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나로에 비해서도 약간 진일보한 거네요. 단수가 하나 높아가면서 더 정교한 발사가 가능하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더 그러면? 정교하고 이런 37만여 개의 부품을 예.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직접 다 만들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뭐 속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누리호 3단으로 구성돼 있고요. 차례 분리해서 모든 게 성공됐고요. 지금 계속 위성도 8개 위성이 실려 있거든요. 지금 아마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 큐브 위성까지 다 나오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요. 아직 뭐 속보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지금 상황, 뭐가 좀 진척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는데요. 유승호 기자 지금 현장에 좀 준비 중인데요. 자, 유승호 기자 준비가 다 된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위성 8기를 싣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우주과학관에서 발사대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발사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울리는 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현장 곳곳에서는 누리호가 발사하는 그 순간을 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환호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발사 약 8분 뒤 고도 500km를 통과한 오후 6시 36분쯤 3단 엔진 정지 확인과 목표 궤도 투입까지 확인됐습니다. 현재 탑재된 8대의 실용 위성 분리도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발사 성공 여부는 잠시 후 오후 7시 50분 나로우주센터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저녁 9시에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의 첫 교신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자, 유승호 기자가 지금 뭐 속보 챙기고 이렇게 전화 전화서 굉장히 수고하신데 지금 중요한 시간 2개가 나왔네요. 오후 7시 50분에 발사 결과를 일단 발표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녁 9시에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첫 교신. 그렇다면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성공했다고 보는 걸 확인하는 단계군요. 네. 7시 50분과 6시. 자, 이거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비유를 드린 것처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택배 기사님이라고 제가 비유를 드린 것처럼 일단 배송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로켓 배송이죠. 그래서 로켓 배송을 잘했다. 일단 보니까 궤도 다 배송은 끝난 것 같고 지금요. 네, 맞습니다. 예. 로켓 배송까지 잘했으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택배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택배 구성품 중에서 가장 우리가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 탑재 위성, 예.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랑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목표 고도에서 그래서 통신을 지금 확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9시 정도가 되면은 통신이 제대로 됐는지를 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보면 속보가 또 나오고요. 또 뭐 브리핑도 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 실시간으로 다 좀 전해드릴 텐데. 그런데요. 요 누리호 얘기하시면서 북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선호 커뮤니케이터한테 요거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 얼마 전에요. 북한이요. 정찰위성을 띄우겠다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북한의 이런 우주 발사체 기술하고 우리 기술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그 전문가분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CBM이라든가 북한에서 쏘는 이런 예. 미사일은 고체 로켓 기반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누리호 자체가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의 로켓이긴 하지만 2020년대부터 이 고체 로켓도 따로 이제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예. 독자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 다 모두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걸음마 수준이면 우리는 벌써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저는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북한이 또 정찰위성 쏜다니까 사실 우리도 신경이 좀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굉장히 좀 이걸 의식하고 있겠죠,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ICBM 뭐 대개 15,000km 이내까지 장거리 날아가는 미사일 뭐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이 실험 뭐 아직 ICBM까지는 안 갔지만 예. 그에 준하도록 고각 발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날리는 이 로켓은 사실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로켓에 싣는 위성들의 용도. 아.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 여행을 위해서 발사체 기술의 경쟁, 그게 또 비용을 줄이는 예. 이제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직 지구의 온난화 또 뭐 각종 재난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군사용으로도 쓰이는 위성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예. 개발이 될 건가 그런 다각도로 쓰이는 위성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는가 예.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2025, 26, 27년으로 잡고 있는 4차, 5차, 6차의 발사 예정에도 예. 아마 이번에 실었던 차세대 소형 위성뿐만 아니라 차세대 중형 위성까지 아. 11호까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성들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리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는 예. 이미 지구 관측 레이더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구 관측 레이더라는 거는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얼마나 녹아내리는지 예. 또 아마존 같은 산림이 생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한 용도라는 거고요. 예. 이제 궁극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우리가 GPS라고 알고 있는 위성 항법 시스템 이거를 각자의 자기들 고유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느냐 이 경쟁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아마 GPS의 비슷한 용어인 KPS라는 예. 위성 항법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이미 예산도 확보를 했죠. 그리고 계속 연구 개발을 위해서 연구진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GPS인 거고요. 그게 러시아는 글로나스? 뭐 각국이 이미 중국도 예. 한자로 북두, 일본도 미츠비키 뭐 이런 식으로 예. 각자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예. 이게 사실은 미국이 1980년대 중반에 예. 자체 개발을 해서 미 국방부가 군사용으로만 쓰다가 사실은 전 세계에 개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GPS라는 게 생활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미국이 그걸 닫아버리는 순간에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각국이 이런 로켓 발사에 실어서 보내는 위성으로 이런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을 개별 보유를 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다. 결국 우주 개발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중국은 이미 우주에서의 도킹까지 성공할 정도로 기술이 저만치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화성에 지금 이미 탐사선까지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호에 이렇게 성공 보면서 예. 우리도 우주 개발에 조금이라도 발을 디디지 않고 있다가는 그런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러나 이런 경쟁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을 디디고 예. 세계 7번째 나라가 됨으로써 얼마나 가슴 뿌듯해지느냐 이것도 있지만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의 이 발사 성공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제가 예. 확실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 연료 기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리가 앞서 있고요. 음. 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으로 광명성 로켓 같은 경우는 예. 적재 중량이 20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근데 우리 이번에 쏘아낸 누리호는 1,500kg이 적게 되거든요. 훨씬 많네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8배 정도 수준이 차이가 난다. 적재 예. 중량만 보더라도.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최종 성공 시 7번째 발사체 보유 국가로 등극하게 된다. 지금 누리호의 비행 자체는 다 끝났다 그래요. 이제 나머지 위성들의 어떤 성능 그리고 뭐 남극 기자하고 이제 곧 뭐 교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거 예정대로 발사가 안 돼. 또 연기되나 보다는데 어제는 왜 그런 겁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제는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연료를 그 로켓이 산화할 때 이제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연소할 예. 때. 불이 붙으려면은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를 최대한 많이 저장을 하려면은 최대한 온도를 낮춰서 예. 액체 산소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더 차가운 냉매제를 넣어야 되는데 예. 그게 바로 액체 헬륨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헬륨을 밸브를 열고 닫으면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밸브를 열고 닫는 그런 통신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된 거고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누리호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예. 금방 해결이 되었고요. 아, 그래서 어제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누리호 자체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기립 상태를 유지하고 오늘 다시 하루가 지난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한 거네요.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누리호 비행은 종료가 됐다고 그러고요. 데이터 분석 중입니다. 지금 여기 이 통제실일까요? 관제실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많은 보니까 이 직원분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죠, 지금요. 네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한마디 네네. 보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목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 나오는데요. 발사관리위원회가요. 오늘 오후 7시 44분에 성공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9시 정도에는 저 교신 상태에 대한 어떤 공개를 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예상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 같고요. 여기 뭐 직원들 보시면요. 굉장히 여유 있으면서도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 이렇게 좀 보입니다. 발사 당시에 성공한 모습을 보면 예. 좀 미국에서는 성공하면 막 이런 종이도 던지고 막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글쎄요. 선거 발표가 있을 때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근데 사실 2호 발사 당시에 좀 소극적으로 조기를 살짝 던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성공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좀 예. 겸손하지 않나.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이 언론인들의 취재 기자들이 아마 그런 모습 담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